강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시너가 필요하거든요. 놀림 낚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가 있는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시그널을 어디서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그 직접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섬진강이나 경호강이나 뭐 다 그렇지만 거기는 살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직접 그 현장에서 직접 잡아서 하시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육지, 그러니까 뭐 섬진강, 경호강, 뭐 동해안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게 되면 자연산을 사기가 뭐 덜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양식이에요. 양식 은어를 파는 데서 사가지고 쓰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매일 사야 되냐 그건 아니고 며칠씩 낚시를 하시게 되면 뭐 사서 쓰시는 분은 처음에는 이제 한 2마리 3마리 이렇게 사가지고 마리당 아마 한 3마리 한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일은 뭐 그렇게 하고 낚시해서 잡은 거는 이제 살렸다가 뭐 강에다 살려놓는다든지 뭐 이랬다가 그 다음날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낚시할 때는 뭐 계속 사는 게 아니고 한번 사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아이고 줄이 엉켰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 훌치기 채비 정도는 하나쯤은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훌치기 낚시용 채비는 뭐 낚시대도 뭐 이렇게 비싼 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쯤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여차에서 뭐 어디 갔는데 시어너가 다 죽었다든지 그래가지고 구할 수가 없을 때 직접 잡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훌치기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치기라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쳐서 위로 긁어 올리는 게 이제 제일 보편적인 훌치기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굴려서 위로 던져서 뽕돌이 물살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굴러가듯이 하는. 그래서 이 낚시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된 낚시가 되다 보니까 용어가 일본어로 된 용어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뭐 훌치기 하는 방법도 뭐 고로가시니 히카케니 뭐 이러는데, 고로가시는 구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아래로 훑치는 방법, 그걸 이제 주로 고로가시라고 그럽니다. 그 밑에서 위로 이렇게 훑쳐대는 거는 히카케, 말 그대로 그는 훌치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훌치기 채비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던져서 위로 이렇게 툭툭 쳐 올리는 거. 그런 경우 보면 지금 뽕돌 이게 몇 톤지를 모르겠는데, 훌치기 뽕돌은 이게 아마 0.85 정도 될 거예요. 낚시대에서 내려와서 0.85 정도 되는 뽕돌에 지금 한 20cm 정도 간격으로 쌍바늘 채비가 지금 훌치기용 바늘이 한 5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또 뽕돌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일 위에 달았던 뽕돌의 무게 한 반 정도 되는 걸 다시면 됩니다. 강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물 수량도 많고 어디는 또 물의 속도도 빠르고 흘러가는 속도도 빠르고 그럴 때는, 그때는 이 뽕돌의 무게로 무게를 이제 뭐 조금 더 무겁게 한다든지 조금 더 가볍게 한다든지. 근데 대개는 이제 아주 빠르지 않는 이상은 뭐 원래 채워놓은 걸로 이제 훌치는 속도를 조절을 해 주셔도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시연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 바로 앞에 들어가서 한번 훑쳐 볼게요.
으차. 아이고, 이게 한 방에 바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때가 많거든. 일단은 줄을 한번 쫙 펴주고 쭉 던져서 가라앉히고 다시 긁고, 뭐 복잡하진 않아요. 이게 던지고 조금 가라앉히고 긁고 긁고. 바닥 밑걸림이 생겼을 때는 줄 떨어져 버렸네. 아 참, 오래돼 가지고 줄이. 야, 이 바늘 2개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바늘 2개 가지고는 힘들 텐데. 줄을 하도 쓰다가 오랫동안 놔둔 줄이 돼가지고 줄이 삭았어요. 줄이 삭았네. 아이고 참네. 채비를 갖고 와야 되겠네. 다시 차로 가서 채비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 하여튼 아이고 다시 해야겠어. 너무 줄이 터져가지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가 원래 많으니까 낚시라는 게. 일단 시에나 한 마리를 어떻게든 걸어야 되는데, 옳지. 아이고 작다. 아이고 작다. 일단 한 마리 걸었는데 바늘 위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걸렸는지. 근데 입 주변에 걸린 것 같은데 방금. 씨알은 잘 와요. 씨알은 10cm도 안 되는데 급하게나마 쓸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일 편한 건 그냥 사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올해는 은어가 워낙 많은 해가 돼가지고, 경호강 같은 경우는요, 진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엄청 낚시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거 이제 동호회나 이런 데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누구 혹시 동행 출조가 가능하시다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또 다 준비를 해줘요. 시연화 준비도 해주고, 미리 낚시를 하러 가신 분들 중에 은어 살려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또 얻어 쓰기도 하고, 또 얻어 쓰게 되면 필히 나중에 갚으셔야 돼. 필히 갚으셔야 됩니다. 대개는 뭐 룰은 따로 없는데, 한 마리 빌리면 2마리로 갖고 그래요. 자, 일단 한 마리 챙겨가지고, 조금 고기가 빈약하긴 한데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라가 볼까요?
먹자리는 많이 있네. 그래도 저번에 비해서. 일단 시은어가 지금 이제 딱 한 마리 가지고 하는 거라서 시은어 확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 시은어를 채비에다 끼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야, 이 채비 이거 새로 묶어오긴 묶어왔는데 이게 되겠나 이거. 초리대에다 채비 연결할 때 이렇게 채비 틀을 뜰채에 이렇게 담아 두시면 뭐 잊어먹을 일도 없고 이 상태로 하시면은 편합니다. 초리대에 연결하고, 채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전의 동영상에 거진 채비에 대해서는 다 올려놨습니다. 동영상을 그 전 거 찾아보시면은 있고요. 처음부터 채비 만드는 게 쉽진 않으라서 그게 이제 힘드신 분들은 채비가 아예 만들어져 나오는 것도 있어요. 바늘도 그 줄까지 다 달려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있고, 그런 거 쓰셔도 됩니다. 워낙 요새 잘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쓰셔도 되고, 채비 한 틀 사시면 조심해서 쓰시면은 뭐 한 2주 3주 뭐 이렇게 쓰시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채비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작년 것도 있어요. 작년 것도. 작년 쓰던 것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제 채비 중에는 좀 여러 가지 채비가 많아요. 만드는 방법이. 근데 오늘 쓰는 거는 아주 심플한 겁니다. 제일 단순한 방법으로 코에 끼우는 코걸이 하나, 그 다음에 뒤에 그 꼬리 바늘이라고 하죠. 고기를 걸어내는 바늘을 고정시킬 수 있는 조그마한 바늘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제 꼬리 아래쪽 배 밑에 이렇게 걸어주면서 그 뒤편으로 꼬리 바늘을 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달려 있어요. 다 달려 있어요. 사서 쓰시면은 다 달려 있습니다. 다 달려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나는 채비 묶는 거 뭐 손이 안 돼서 안 돼 그러면 그냥 사서 쓰셔도 돼요. 그거 뭐 사서 쓴다고 남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니 어쩌니 그런 거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만드는 재미 때문에, 그러고 이제 물론 이제 채비를 자꾸 만들다 보면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채비 운영하는 방법이 좀 틀려지고 해서 그런 재미로 쓰시는 분이 많죠. 오늘은 눈표를 조금 크게 달아놨어요. 좀 잘 찍히게 카메라에. 고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쓸 수 있겠나 모르겠다. 너무 작네. 합이야 5cm 짜리도 쓰는데 얘는 뭐 훨씬 큰데. 일단 고기가 이게 헤쳐나가기가 힘들 거야 아마. 자, 일단은 시간 확보 차원에서 딱히 이런 큰 설명 없이 일단 먼저 앞에 고기 먼저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잡아서
누표가 노하나 커가지고 이제 잘 보이네. 기본적으로는 바닥에 이 물 흐름이 약간의 변화가 있는 자리, 변화가 큰 자리도 좋고, 변화가 없는 자리보다 밋밋하게 흘러가는 자리보다는 변화가 조금씩 있는 자리가 사실 좋아요. 아이고, 얘가 빨리 후속탄을 걸어주지 않으면 힘이 빠지기 전에 후속탄을 걸어줘야, 일단 시은어가 이 끌통 안에 확보가 많이 돼 있어야 낚시할 때 여유가 생기거든요. 시은어가 딸리면은 점점 불안해지고, 고기 놀리는 것도 막 강제로 당기고 그래가지고 힘을 빼게 돼요, 결국. 그러면 결국은 미끼로 쓸 은어가 없어가지고 낚시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금 잔잔한 데로 보낼 걸 그랬나? 고기를. 너무 작은 놈이라 불안하네. 금방 지칠 텐데. 조금 내려갑시다. 여기. 뭔가 있어 보일 만한 자리에 집어넣고. 불안하다. 한 마리 잡는 게 진짜 불안하다. 딱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힘이 벌써 빠지려고 그래. 아이고. 다이렉트로 앞치기. 거기 있을만한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물살이 자꾸 약한 데로만 들어가려고 그래서. 얘가 쭉 들어와서 저쪽 끝으로 한번 가봐라. 왔어. 그렇지. 놓치면 안 된다. 근데 크기가 고만하네. 그래도 고맙지. 왜 이렇게 잘지? 이미 지금 시즌이면 조금씩 더 커져야 되는데. 눈표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적어도 한 서너 마리 정도는 확보가 돼야 사실 마음 편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마리째인데 첫 번째 한 마리는 다시 쓰기 애매해요.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대로 튼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놈이 얘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도 사이즈가 작아놓으니까 힘을 못 쓰네. 거기에 힘이 없으면 이 바늘이 바닥을 많이 쳐요. 거기가 힘이 없으면.
많이 치게 되거든요, 바닥을. 그러면 바닥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지. 그렇다.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네. 야, 골치 아프네. 야, 이게 바닥에 뭔 호수 같은 데 걸려있네. 어이구, 빠졌다. 빼냈다. 어이구, 다행이다. 그나마 제대로 시운을 쓸 수 있을 만한 놈을 확보를 했습니다. 얘는 조금 더 커요. 아, 힘들어. 정말 힘든다, 한 마리가. 거의 다 듬벌게 돼가지고 아주 싱싱한 놈이 걸렸습니다. 자, 시은어를 이제 코골이랑 요 코골인데 요 우레탄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끼우면은 밖으로는 잘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힘을 아주 세게 줘서 빼면 빠지는데 잘 안 빠지게 됐습니다. 잡을 때 손을 이렇게 넣어요. 보이실래나 모르겠다. 손을 이렇게 넣어서 고기를 이렇게 어체를 잡으면 좌우로 흔들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날개를 세워요. 이렇게 지느러미를 요 사이사이에 끼우는 겁니다. 여기 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상태라면 밖에 꺼내도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밖에 꺼내지 말고 뜰채 안에서 하세요. 손에서 놓쳐도 빠지지 않게끔, 도망가지 못하게끔 뜰채 안에서 하시는 게 좋고, 숫달 되면 이제 밖으로 꺼내서 하시면 좋습니다. 왜 밖에 꺼내면 좋으냐면 뜰채 안에서 하게 되면 뜰채 그 꼬리바늘이 자꾸 걸려요. 뒤가.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좀 전보다 커놓으니까 움직임이 조금 틀리네. 아, 그놈 참. 그럼 호수 밑으로 도망가가지고. 자, 하마터면 줄 터질 뻔했어. 왔습니다. 그렇지. 고기가 시은어가 싱싱해야 돼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시은어. 이거 얘는 조금 더 커졌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낚시하는데 여유가 생기죠. 아이고, 바늘 생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는 네 바늘 쓰는데, 코골이, 코에 끼우는 코골이, 그 다음에 여기 꼬리 짓는 꼬리 바늘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당기면은 안 풀리게끔 돼 있어요. 자동 목줄거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이제 조그맣게 바늘로 돼 있는 부분이 아래쪽 몸에다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기본 채비는 이게 답니다, 사실. 근데 기본 채비를 잘 운영하시면 실력이 향상되는 데는 기본 채비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여러 가지 채비가 있습니다. 이게 또
고기가 물속으로 잘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채비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처음 기본 채비로 낚시를 하시다가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잘 차고 들어가네. 이제 잘 차고 들어가는데 자식이 너무 잘 차고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안 당기고 있거든. 근데 상류 쪽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고기가. 걸었습니다. 옳지. 옳지, 옳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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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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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등거리 잘 된 놈이구나. 막 좌우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옳지, 옳지.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 시간대는 이른 아침보다는 한 10시 전후부터 이제 활성도 엄청 좋아져요. 이른 아침에는 아직 이제 수온이 조금 안 올라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아까 고기가 작아서 안 보였는데 흔들어서 끼우면은 이렇게 지느러미가 요 사이 이렇게. 그래서 그 경우에도 움직이면은 요 손으로 살짝 머리를 틀어주세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유격을 아예 없애줘 버리면 못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얘는 한번 잡혔다 풀려나내네. 역침을 찌르는 자리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역침을 찔렀던 흔적이. 확실히 유속이 좀 흐름이 있고 유속이 있는 자리에 연어들이 먹자리를 잘 만들어요. 그런 자리에 있는 그 이끼들이 그 물 흐름이 없는 자리보다는 이끼가 좋거든. 확실히 좋은 이끼가 그런 데 끼거든요. 옳지. 야, 먹자리 간격이 이렇게 넓지는 않은 거 보면 개체수가 많다는 건데. 개체수가 제법 되나 본데. 사실 이 마리수 재미가 있거든요, 은어 낚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경호강, 산청 경호강은 마리수 재미를 톡톡히 보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세계 기록 한번 마리수 기록 세우느라고 했을 때 그날 제가 이제 잡은 게 335마리 잡았어요. 은어 낚시는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만 낚시가 됩니다. 놀림 낚시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얼마를 잡느냐는 그 이제 기록을 세우는데, 그 전에 이제 다카시 유지라고 일본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기록을 갖고 있었죠. 303마리인가 그랬죠. 제가 335마리를 그 기록을 깨었습니다. 아직도 안 깨지는 기록인데, 올해처럼 이제 얘기 들어보면 개체수가 많다 그러면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겁니다. 올해 선이 좀 빠르고 막 이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우측으로 올라갑시다. 우측으로 갑시다. 올라가는 건 좋은데 우측으로 갑시다. 그렇지. 쫓겼어. 왜 안 걸리지? 뒤를 쫓는데 바짝 붙질 않네, 얘가. 쫓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바닥에 걸려 있으니 안 걸리지. 자, 역침이 빠졌나 안 빠졌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끼워놨던 역침, 요게 빠졌나 안 빠졌나. 그래서 항상 트러블이 안 생기게끔, 안 생길 수는 없지만 항상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만이라도 뭐 바늘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뭐 역심이 빠졌다든지 이러면은, 네. 경험을 많이 쌓으시다 보면 이제 알아요. 아,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냥. 그럼 바로 빼서 봐야 됩니다. 아, 이 밑에 바닥에 걸렸네. 이게 몸을 돌리면서. 뺐어. 오케이. 아, 고기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 동경하는 분들. 동경을 엄청 하는데. 다른 고기들이. 옳지야! 와, 아이고, 빠졌다. 아, 빠졌다. 그래, 공격을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빠졌는데, 뒤에 지금 되게 이제 고기가 걸리면, 걸린 고기가 땡기면서 뒤에 있는 역심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빠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안 빠졌네. 역시 안 빠졌어. 아직은 안 빠지고 있었는데 괜히 뺐네. 조금 더 놀려야 되는데. 여기서 자, 놀려봅시다. 큰 고기는 아닌 것 같아. 이쪽에 있는 애들이 사이즈가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먹자리들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긴 돌이 별로 안 좋아. 은어를 잡을 때 돌을 잡으라고 그러면 돌을. 좋은 돌에 좋은 은어들이 붙기 때문에 돌이 안 좋으면 은어가 먹자리를 안 가져요, 거기. 그래서 먹자리를 가지기 좋은 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바닥이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는 자리. 왜냐면 은어가 이끼를 계속 긁어 먹으면 이 돌의 색깔이 점점 어두워져요. 나중에 진짜 심하게 어두워질 때는 완전 짙은 그 초콜릿색으로 바뀝니다. 어떤 경우 보면 아침에 낚시할 때는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진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먹자리 안 가지던 떼은어들이 붙어가지고 먹자리를 가지면서 엄청나게 활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색깔이 진짜 확 바뀌는 게 보여요. 그건 뭐 한두 시간 차이에 색깔이, 바닥 색깔이 바뀝니다. 왔어. 야,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안 걸렸던 것 같았어. 작지도 않네. 은어가 커지기 시작하면 되게 이제 30을 넘는 은어는 드물긴 해요. 드물긴 한데 잡히긴 잡힙니다. 근데 뭐 25 정도 되는 거는, 어떤 애는 뭐 25 정도 되는 사이즈를 하루에 뭐 100마리, 150마리 이렇게 잡으니까요. 채비 중에 그 눈표는 되게 이제 수심이 뭐 요 정도 된다, 요 앞에. 그러면 눈표가 그 위에 한 20cm, 30cm 위쪽에
첫눈표가 달리면 됩니다. 이렇게 첫눈표가 달리면 되고, 코골이 하는 방법은 손에 쥐고, 고기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지느러미를 세우게 만든 다음에 손가락 사이에 지느러미가 들어왔을 때 살며시 잡아준 다음에 코를 그냥 돌려 끼우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밀어야 돼요. 그냥 직선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코는 뚫려 있는 거라서 원래. 그리고 뒤에 옆침은 꼬리 쪽에 고정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달고 나면 바늘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대개 이제 꼬리 뒤에서 1.5cm, 2cm 정도 나와 있는 정도, 그 정도 길이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보낼 때 뭐 던져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고기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놔주면 고기가 알아서 차고 나가요. 그 여울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또 걸었습니다. 또 걸었어요. 아, 빠졌다. 미니가 없으니까 빠지기도 잘 빠지네. 고기한테 탈출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고나 할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마련을 해주는 거죠, 고기한테도. 그 하류로 이렇게 도망 내려갔을 때는 낚싯대를 눕히고 천천히 이제 줄이 물에 부딪히는 저항을 줄인 상태에서 천천히 끌어올려 주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고기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 근데 이걸 너무 강제로 계속 하다 보면 고기가 빨리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끌려오다 보면 꼬리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헤엄을 안 치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 뒤에 달려있던 바늘이 그 바닥에 걸린다든지, 그런 이제 지금처럼 바닥에 걸린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빼줘야 돼. 이럴 때는 이게 여기라서 이렇게 바닥이 잘 걸리지, 다른 강은 그렇게 잘 안 걸려요. 여기는 돌이 워낙 험하니까 낚시하기가 이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제주도가. 와, 물 차다. 손 한번 넣었더니 진짜 차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당긴다기보다는 약간 늦춰준 상태로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기가 자기 힘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그게 제일 최적의 상태입니다, 사실. 고기 힘이 있을 때는 고기 힘으로, 어차피 얘는 이제 이 줄에 걸려 있는 거에서 그 벗어나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면 됩니다. 가면서 지금 한 마리 걸었어요. 바로 앞에 지금 먹자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등거리가 잘 된 놈이 좀 하나 또 그리고 이제 잡았을 때 그 바늘이 걸린 부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턱 아래쪽은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걸리면은 그 살아나질 못하고 죽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씌워놓으면 못 쓰니까 그런 건 쓸 수 없는데, 대개 이제 몸에 걸린 경우 뭐는 등이나 뭐 안 좋아도 뭐 옆구리나 이런데 충분히 씌워놓고 쓸 수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1대1로 잡자마자 바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시어너는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힘이 빠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어너가 싱싱한 놈, 힘이 좋은 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